지난 학기는 전공 수업이었단 말이에요. 파이썬 수업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if문 적어야 된다. if 키워드 i를 대문자로 적거나 아니면 그 첫 줄 마지막에 콜론을 안 적거나 하면 가차없이 감점을 했습니다. 마치 부가가치세를 걷는 듯한 느낌으로 1점씩 까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채점하기가 편했어요. 그렇게 감점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냐? 아니면 채점을 안 해도 됐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비전공자 수업이잖아요. 여러분한테까지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하게 채점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하든 타이트하게 하든 결과적으로 모든 우리 반 친구들한테 동등한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게 맞다 보니까 아주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사죄의 의미로 제가 강사놈이라고 적혀있는 모자를 쓰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지금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후반부에는 이제 진도 나가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못다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뭐 그거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보다는 그냥 걔는 걔대로 따로 영상으로 올리든가 하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다룰 수 있을 법한 프로젝트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GUI 프로젝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도입부에 해당하는 얘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 파일 하나랑 .pdf 파일 하나가 지금 올라가 있을 거고 그 10주차 예시랍시고 적혀 있는 거를 지금 다운로드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GUI 프로그램, 내 첫 번째 GUI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F5 딱 눌렀을 때 하얀색 창이 예쁘게 잘 뜨면 이제 우리 기말 때까지, 기말 시즌까지 전혀 그런 환경 측면에서의 지장 없이 잘 주파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이 GUI용 라이브러리, GUI용 모듈을 매 학기마다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는 맥 쓰는 친구들도 아마 잘 동작할 겁니다. 윈도우 쓰는 친구들도 잘 동작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만 잘 되면 되니까 조금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10주차 후반부로 접어들었고 이제 날씨도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제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300시과는 상대적으로 높아서 더더욱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수업할 맛 나거든요. 혹시나 본인이 춥다 하면 뭐 문을 닫는다든가 옷을 껴입는다든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2월에도 반팔로 수업을 할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요. 10주차입니다.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메인 이슈는 이거예요.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고 와서 얘랑 관련한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살짝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살짝 진행해두고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랑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평소에 쓰던 프로그램들은 보통은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었구나. 그 계속 실행된다라는 걸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후반부에 사용할 GUI 모듈을 이 모듈은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에 살짝 올렸던 그 이름과 관련한 수업 자료에서 나왔어요. 일단 모듈은 그냥 기본적으로 .py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과제 .py 파일 만들어 갖고 올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한 명 한 명이 모듈을 만들어서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이 고른 캐릭터 정보 하나랑 여러분이 고른 대결 규칙 하나가 지금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의 모듈을 하나를 지금 준비해서 GUI_core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예시 그 압축 파일에 동봉을 해서 들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GUI 모듈을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사용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GUI 창이 열리네. 진짜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에 예를 들면 네모라든가 그런 걸 나중에 띄울 수가 있나 보네. 내가 원하는 고양이 그림 같은 거 띄울 수 있나 보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고양이 그림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네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게 가능하다면 이번 학기 후반부에 만들 나만의 GUI 프로그램, 나만의 게임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살짝 생각해 보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목표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소개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과제 넘버 2 마감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 이제 그거의 후속 과제에 해당하는 과제 넘버 3를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까지 우리가 구성했었던 코드 덩어리들은 그 실행의 끝이 항상 존재했어요. 예를 들면 동방예의 주고 사용자한테 나이를 입력을 받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 나이랑 그러니까 상대방 나이랑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랑 뺄셈을 합니다. 뺄셈 결과에 따라 인사말 세 가지 적절한 인사말들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출력을 해줬어요.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코드 덩어리에 대한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수 정의 이런저런 거 적고 있잖아요. 여러분 듀얼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을 때 이번 게임 레프트랑 라이트 이렇게 들어왔을 때 누구를 이겼다라고 손을 들어줄 것이냐. 여러분이 그래서 음수 또는 양수, 그래서 레프트가 이겼다, 라이트가 이겼다 판단이 끝나서 음수 또는 양수를 리턴하도록 그 리턴문의 실행이 끝나면 이번 한 판에 대한 실행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듀얼에 대한 이번 함수 줄식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스케일로 살펴본다고 했을 때 함수는 문장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리턴문을 실행하거나 동방예의지국처럼 언젠가는 그 함수 정의 내용물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함수라는 내 동방예의지국, 내 대결 한판이라는 그 코드 덩어리 실행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는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예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py 파일, 다시 말하면 모듈을 구성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맨 위에 있는 import time, import random 그런 거 이제 실행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적어놓은 함수 정의 같은 거 실행하겠죠. 그다음에 맨 아래줄에다가 예를 들면 지금 위에다 적어놓은 run이라는 함수를 지금 한번 호출하겠다 하고 엔터 키치는 마지막 문장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py 파일에 적어둔 모듈에다 적어둔 각각의 문장들을 차근차근 실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내용물의 마지막 문장, 맨 밑에다 깔아놓은 문장을 실행하게 될 거고 걔의 실행이 끝나면 이번 내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이 난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만들었던 프로그램 대다수는 그 실행의 끝이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는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랍시고 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그 순차 분기 반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차라고 했잖아요.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한다예요. 따라서 순차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에 메모리 얘기 우리 컴퓨터가 다루는 모든 것들은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른 컴퓨터에 있다. 카카오톡 새로운 메시지. 그럼 일단 다운로드를 해와야 됩니다. 그게 C 드라이브에 있다. 그럼 일단 그 파일을 열어서 들고 와야 돼요.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지극히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순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의 끝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문장의 개수가 무한할 때요. 보통 수학에서 다루는 건 그렇잖아요. 자연수라든가 3 다음에 4 있고 4 다음에 5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 숫자 하나하나 열심히 프린트하도록 코드 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연수라는 뭔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수가 무한하잖아요. 마지막 자연수라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면서 새로운 자연수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끝에 도달할 확률, 그 끝에 도달함으로써 자연수를 프린트한다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를 할 확률은 0에 수렴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 동네에서는 요 무한이라는 개념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절대로 무한이라는 걸 다룰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 같은 걸 제외한다 보더라도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int 값 3뿐만 아니라 함수 내용물, .py 파일, 모듈 내용물도 다 포함됩니다. 코드의 길이도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에 따라서 위에 적혀있는 그게 막 몇 기가바이트 막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적혀있는 문장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 문장 실행이 끝나면 내 함수 내용물 실행, 내 모듈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차를 전제하고 있고 그 길이가, 그 크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끝에 도달한다라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인간의 인생이랑 다를 바 없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갈 거잖아요.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언젠가는 가게 될 거잖아요. 컴퓨터 동네도 그런 유한의 굴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여러분 집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쓴다거나 할 때 엑셀이 아니면 MS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유튜브 웹브라우저가 저 마지막 문장 실행했어요. 전 갑니다 하고 지 마음대로 꺼지거나 하는 케이스를 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핸드폰에 켜둔다든가 데스크탑에 띄워둔다거나 모니터에 띄워둔다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은 보통은 그 프로그램 외부적인 요인의 변화가 없는 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실행되는 게 보통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막 유튜브 이제 영상 보고 있어요. 30분 지나더니 저 이제 마지막 문장 실행했어요 하더니 재생을 멈추고 그냥 퇴근하러 가버리는 케이스를 여러분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 유튜브 틀어놨다 하더라도 유튜브 영상 마지막 부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 유튜브 창 자체가 꺼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한테 광고 좀 보여주고 말고 하잖아요. 다음 추천 영상 이런 식으로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프로그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는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스크린샷 찍어 왔는데 여러분 그 컨트롤 쉬프트 ESC 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작업 관리자를 열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프로세스라고 적혀있는 엄청 많은 프로그램들을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 컴퓨터는 한 대인데 제 컴퓨터 위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현재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예를 들면 오른쪽 위에 있는 X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Alt F4 열심히 해가지고 시스템 종료를 골라서 컴퓨터 째로 꺼버리거나 아니면 얘는 이제 노트북이니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죽음의 길로 접어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 친구들은 특별한 압력이 없다면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되는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프로그램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냐면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216개가 있습니다. 우리 막 과제 같은 거 F5 눌러서 실행할 때 216이었다가 217로 1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실행은 끝나고 등등 하게 되겠죠. 아무튼 간에 이 210 몇 개에 대해 해당하는 여러분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엄청 많을 거예요. 걔네들 대부분은 실행의 끝이 존재한다 가 같은 그 순차에 몸을 맡기는 실행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굳이 Alt 탭에서 찾아가면서 Alt F4 같은 거 누르지 않는 이상, X 버튼 누르지 않는 이상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컴퓨터를 켠지, 제 노트북을 켠지 이제 만으로 하루 11분 13초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채점할 때 노트북 썼기 때문에 아무튼 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열심히 저 프로그램들은 실행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방예의지국 마지막 프린트하면은 내용물 실행 끝나잖아요. 등등등인 거에 비해서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 내 컴퓨터에서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파워포인트 포함해서 제가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실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프로그램들 파워포인트.exe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에지.exe라든가 저런 프로그램들도 결국은 그 코드 영역, 코드 덩어리의 길이는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쟤네 전부 다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고 메모리의 크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저 친구들도 코드 영역의 길이는 유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메모리 어딘가에는 저 프로그램들의 마지막 문장이라는 건 일단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파이썬 코드 .py 파일 작성할 때 마지막 줄 몇 번째 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뭐 마지막 줄 1000번째 줄이다. 그럼 예를 들면 문장이 1000개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번째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다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들, 지금 제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200 몇 개의 프로그램들도 그 소스 코드의 길이가 유한합니다. 따라서 문장, 마지막 문장은 반드시 존재한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들은 그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만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길이는 유한한데 지금 저 프로그램들은 제가 굳이 X를 누르거나 아니면 충전기 전원 뽑아가지고 배터리 0%가 될 때까지는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반복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코드를 다룬다, 실행 흐름을 다룬다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선택지는 진짜로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차에 몸을 맡긴다, 분기,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는다. 얘는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복, 어떤 내용물을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준다. 이 세 가지 중에 반복 개념이 지금 적용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을 연거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 도달하지 않고도 열심히 이런저런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만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헬로월드 말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만들어 본 첫 번째 프로그램은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친구 학교 종 노래 몇 번 부르냐? 이론상으로 무한 번 부를 수 있는 친구잖아요. 그 당시에도 우리는 그 연속 재생 기능이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while true로 해가지고 while 문의 첫 줄 구성하고 탭키 해가지고 이제까지 적었던 노래가사 한 번 출력하는 문장 코드 덩어리를 그 while 문의 내용물이 되도록 만들어서 F4를 눌렀더니 진짜로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쭉쭉 떨어지는 걸 체감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때 꺼지라고 컨트롤 C 누르면 이제 끄는 게 가능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봤던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도 역시나 지금 방금 전 얘기했던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될 수 있는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오래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반복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초급 수업이라서 그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프로그래밍 동네에는 걔만 지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안에도 while문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엄청 크겠죠. 걔가 계속 실행되면서 예를 들면 제가 마우스 버튼 클릭했을 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와 같은 코드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게끔 그런 내용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웹브라우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게임이라든가 등등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 계속 실행된다라는 걸 전제하는 프로그램들의 코드 실행 흐름은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를 일단 가운데다 두고 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매 반복마다 요번엔 뭐하지? 요번에 혹시 사용자가 터치 스크린 눌렀나? 요번에 혹시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나? 그럼 내 캐릭터를 점프를 시켜야 되는데 와 같은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프로그램 아까 전 계속 강조했던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좁은 엄청나게 작은 여러분 그 네온 사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글자 막 지나다니다가 막 깜빡깜빡하고 막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한참 쳐다보면 결국은 다시금 아까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 친구 GPT처럼 계속 상상을 해가면서 모르는 단어만 열심히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둔 다양한 글자들 중에 일부를 그때그때 전구를 켜고 끔으로써 한국인들한테 보여주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을 컨트롤하기 위한 컨트롤러 프로그램 안에도 당연히 while문이 들어있겠구나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고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를 출력한다, 서를 출력한다, 환영함이 다를 출력한다까지 하면 다시 어를 출력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느낌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본다면 저 지금 방금 전에 1일 몇 시간 동안 제 컴퓨터 켜져 있었어요 라고 말했던 건 달리 말하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하루 동안 지금 꺼지지 않은 채로 실행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트북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그 다음에 전원 버튼 누르면 바로 켜지기 시작하는 그 운영체제라는 친구도 이런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범주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운영체제가 지 맘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윈도우 같은 친구들은 이제 내 컴퓨터라고 내 PC라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 PC가 아니라 아무튼 간에 지 맘대로 업데이트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막 강제로 재부팅하고 그러고 자빠져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거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운영체제라는 친구도 우리가 막 뭐 시스템 종료라든가 따로 고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도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엄청나게 커다란 왈문 하나가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왈문 실행이 끝나면 내 컴퓨터가 바로 꺼지도록 만들어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런 왈문을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한다. 우리 노래가사 연속 재생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는 항상 매 반복마다 똑같은 학교종 노래를 똑같은 템포로 우리한테 출력해 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적으면 됐어요. 근데 윈도우라든가 아니면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은 매 반복마다 어쩔 때는 저 작업을 하고 어쩔 때는 이 작업을 하고와 같이 매번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매 반복마다 어쩔 때는 마우스 입력을 처리하고 어쩔 때는 키보드 입력 처리하고 어쩔 때는 터치 스크린 입력 처리하고 어쩔 때는 모니터 화면을 갱신하고와 같이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는 이제 우리 남은 것들 중에
분기에 해당하는 게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는 이제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들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조금씩 들고 와서 구사를 해볼 예정이에요. 방금 말했던 그 분기 흐름을 집어넣는다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구경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은 이론적인 소개만 먼저 하고 빠르게 퇴근을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원론적인 구조는 엄청 간단해요. 이런 함수 정의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호출하면 GUI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타트 내용으로 일단 initialize라는 뭔가 코드 덩어리를 한번 실행하고, 마치 첫 반복 준비 같은 거죠. 그다음에 엄청 커다란 while문을 하나를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매번 지금 우리 게임을 끝내야 돼, GUI 프로그램 창 닫으면 되는 거야 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 한 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에 준하면 이제 while문 내용으로 한 번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와 같은 느낌의 이름을 적어놨고, 이런 느낌의 매 반복마다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한 번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while문 꼭대기로 올라가기 직전에 살짝 기다리는 여유 시간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만들 GUI 프로그램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런 엄청나게 커다란 while문으로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GUI 모듈, 제가 만들어 놓은 GUI 라이브러리 안에도 while문 하나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 버전은 이거보다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큰 무리 없이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while문을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nitialize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말 그대로 초기화한다는 거잖아요. 맨 처음 켜면 이제 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기계들이 얘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여러분 노트북 포함해서 막 뺑뺑이 돌고 난리도 아니죠. TV도 그렇고 스마트 TV라든가 아니면 핸드폰도 그렇죠. 뭐 녹색 머리통 나올 수도 있고 등등이잖아요. 아니면 사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첫 반복 준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엄청 커다란 while문 실행하기 직전에 딱 한 번 수행하면 될 만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initialize라는 코드 덩어리로 함수 initialize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지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게임은 처음에 시작할 때 라이프를 3으로 두고 스타트를 해야 돼. 그러면 initialize 내용물로 이 게임의 라이프는 3, 엔터와 같은 식으로 내용을 적어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GUI 라이브러리가 그 라이프를 3으로 세팅하는 코드를 게임을 시작할 때 딱 한 번 실행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저런 처음에 데이터를 어떤 거를 준비해둬야 되냐 관련한 내용들을 이니셜라이즈 내용으로 몰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 매 반복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이번에 눌렀다면 그러면 내 캐릭터를 점프를 시작한다. 또는 사용자가 마우스 좌측 버튼, 왼쪽 버튼, 주 버튼을 눌렀다면 그때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 관역을 맞춘 걸로 판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헛발을 쏜 걸로 가정하거나와 같이 마우스 입력에 대한 처리를 한다거나 등등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매 반복마다 뭘 할지도 역시나 예를 들면 업데이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우리가 구성을 해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 커다란 while문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우리의 업데이트를 한번 호출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호출식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while문 내용물이니까 주기적으로 호출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거를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한번 수행한다를 한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FPS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다면 적절할 것 같아요. 게임 같은 데서 frames per second의 줄임말이에요. 여기서의 프레임은 뭐 액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그 그래픽 카드 같은 거 고사양 게임 생각해 보면 막 120프레임, 60프레임, 30프레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요 1초에 엄청 커다란 while문 한 번 반복하는 걸 1초에 몇 번이나 수행할 수 있냐를 잰다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통계치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1초에 업데이트 내용물을 60번 실행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현재 60fps로 동작한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는 심지어 노트북도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 그 0부터 1호까지 더하는 예시 결국은 썸 호출하면 막 1초 컷 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 1초 안에 1억까지 더하는 걸 못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인간은 해석학적으로 푸는 게 가능하겠지만 등차 수열로 푸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덧셈을 하는 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1초 안에는. 근데 컴퓨터는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냥 네 맘대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해줘라고 하면 60fps는 개풀 막 120, 1800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업데이트 결과로서 화면을
살짝 갱신한다. 예를 들면 화면에 살짝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사과라든가 아니면 뭐 저 사람 캐릭터가 먹으면 될 만한 아니면 사용자가 클릭해야 될 만한 그런 관역이라든가 등등을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번 업데이트에서 그걸 바로 지운다든가 하면 예를 들면 1000fps로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1ms 동안 떠 있는 그 관역을 눌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빡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일단 우리가 만드는 수준의 간단한 게임을 구성한다라면 업데이트 끝나고 나서 우린 지금 60fps로 이 게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세팅돼 있다면 60분의 1초 뒤가 도달하기 전에 남은 시간 동안 살짝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돼요. 우리 그 타임점 슬립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엄청 빠르게 지금 60fps면 1프레임에 몇 밀리세컨드입니까? 60분의 1초잖아요. 따라서 약 17, 18ms 정도가 됩니다. 대충 20ms 칩시다. 그러면 50fps가 나와요. 그 20ms 동안 살짝 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왈문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 게임이 50분의 1초마다 요 네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구나와 같은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그렇게까지 사실 60fps도 되게 빠른 편이잖아요. 영화가 보통 24fps고 유튜브 영상이 보통은 30fps로 지금 올라가는 편이니까 아무튼 간에 그렇게 나는 지금 화면에다가 관역 같은 거 띄워놓고 살짝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분의 1초, 50분의 1초, 30분의 1초 동안 사용자는 화면에 떠 있는 내용을 보고 이번에 내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점프를 해야 저 장애물 피할 수 있겠구나. 지금 내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야 저 관역 한가운데를 맞출 수 있겠구나와 같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사람은 보통은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을 거예요. 30분의 1초마다 마우스 클릭하고 띄고 클릭하고 띄고 하는 건 엄청나게 힘든 작업입니다. 1초에 15번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내가 20ms 동안 자고 다시 일어났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확률이 태반이에요. 뭐 그렇긴 하지만 저 사람이 눈으로 보고 원한다면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누르거나 할 수 있게끔 살짝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의 기계가 유기체에 해당하는 인간을 배려하는 시간을 살짝 갖고 그 다음 반복을 이어서 진행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통은 구성을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결국은 업데이트 내용물을 그런 시간의 흐름 매 60분의 1초마다 뭘 해야 되냐. 예를 들면 매 60분의 1초마다 장애물의 X좌표를 1씩 뺀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화면에 다시 그린다와 같은 식으로 코드를 적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물은 초당 60픽셀의 속도로 내 캐릭터한테 다가오는 걸로 사용자는 인식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의 흐름 그 순간순간의 사용자 입력 그 네모의 위치라든가 네모 그 자체라든가 또는 사용자가 이번에 스페이스바를 눌렀냐 엔터키를 눌렀냐 등등은 전부 다 결국은 데이터예요. 그렇게 업데이트 내용물은 수많은 데이터들 들고 와서 그러면 지금 점프를 하는 게 맞네요. 지금 장애물이랑 부딪혔으니까 라이프를 1 까는 게 맞네요 등등 새로운 데이터를 계산해서 적절한 자리에 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잠들어 있는 동안 사용자한테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제 게임 오버니까 모든 화면을 새빨갛게 칠해두면 되겠네요 등등과 같이 사용자에게 보여줄 화면을 고치도록 그런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매 프레임마다 60분의 1초마다 발생시키도록 업데이트 내용물을 구성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니셜라이즈 다시 한번 봅시다. 이니셜라이즈 내용을 적을 때는 맨 처음에 라이프를 3으로 스타트해요. 스코어는 0점으로 스타트할 겁니다. 와 같이 아마도 여러분은 열심히 할당문을 적으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만약에 스페이스바를 누른 게 맞다면 그러면은 내 캐릭터는 이제 점프를 하고 있는 걸로 칠 거예요. 그 다음에 매 프레임마다 장애물의 X좌표 지금 담겨있는 X좌표 값 들고 와서 1 빼서 다시 그 자리에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물의 X좌표랑 내 캐릭터 X좌표 비교했을 때 그게 겹친다면 이제 지금 장애물이랑 부딪혔으니까 장애물은 저 멀리 보내버리고 라이프를 1 까면 돼요. 와 같은 식으로. 역시나 데이터 흐름, 역시나 여러분은 꽤나 많은 할당문을 적어가면서 업데이트 내용으로 구성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도 다양한 할당문으로 역시나 구성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GUI 프로그램 원론적인 구조는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일단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실행된다라는 걸 전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이 기본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그 반복 내용을 한 번씩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게 가능하게끔 요번 반복 수행을 하기 위한 부분을 자유롭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도록, 문장들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updat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while문, 엄청 커다란 while문 내용물로서 지금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update라는 함수 내용을 여러분이 정해놓은 걸 주기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장애물이 다가오게 한다거나 등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버틴 시간, 한 프레임 버틸 때마다 10점씩 올라가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물론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 내지는 사용자 입력 등등과 같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로운 데이터 만들어서 담고, 그걸 토대로 사용자한테 이번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를 살짝 고쳐놓고 자러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적용하면 우리가 만들 GUI 프로그램과 같이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상상해 봅시다. 60프레임을 생각해 봅시다. 1초에 60번을 사용자가 키보드 눌렀나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while문을 쓰지 않는다라고 치면 여러분이 1초 간격마다 if문을 60번을 직접 적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60개의 if문을 60분의 1초마다 각각 한 번씩 실행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느니 그냥 1초에 60번 내용물을 실행하는 while문 하나를 도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심지어 자, 사용자는 그 60분의 1, 그러니까 1초에 60번 그걸 검사를 할 건데, 엔간하면 여러분 그 타자 연습하면 한글 타자, 영어 타자 몇 타 나옵니까? 자기 3,000타 이상 나온다 손 들어 봅시다. 3,000타면 분당 3,000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초당 3,000타가 아니라. 그러면 초당 몇 타입니까? 50타인 거죠. 3,000 나누기 60 하면 50이 나올 테니까요. 따라서 60프레임이면 초당 50타라고 해도 안 누른 프레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비둘기집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3,000타는 개뿔 300타도 안 나올 거잖아요. 핸드폰으로 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키보드보다. 그렇게 상상하면 사용자 입력을 다루는 그런 느낌의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대부분 반복할 때는 사용자 입력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계속 60분의 1초마다 while문 실행하면서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누르면 그럼 시간 초과로 뒤지는 거지. 아니면 장애물이 부딪혀서 사망하는 거지. 와 같이. 프로그램 자체는 계속 실행하면서 게임 속 시계를 열심히 돌리게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엄청 커다란 while문이 존재하고 그 while문 들어가기 직전에, 큰 반복 실행하기 직전에 처음에 무슨 데이터 흐름 발생시켜야 되냐, 여러분이 정할 수 있도록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매번 매 프레임마다 뭐 해야 되냐를 여러분이 정할 수 있게끔 updat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는 거예요. while문 안쪽에요. 그럼 여러분은 GUI 프로그램 새로 만들고 싶다. 내 이번 GUI 프로그램의 initialize는 뭘 해야 되냐, 함수 정의 적으시면 돼요. 매 프레임마다 뭐 해야 되냐,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두 개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할당문을 적어가면서 구성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의 어엿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GUI 프로그램을 이번 학기에 성공적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해서 이 정도까지만 일단 짚어두고 그 우리 후반부에 사용할 GUI 모듈 지금 압축 파일에 들어있으니까 압축을 까시고 같이 한번 살짝 구경해 보고, 오늘은 일단 엄청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인데 살짝 쉬는 시간을 갖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까 출석률이 올랐어요. 이제 기말고사 안 볼 건데 아무튼 간에 이제 재밌는 거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날씨도 선선해졌으니까 가급적 등교해서 우리 프로젝트 진행할 타이밍에도 같이 이렇게 진행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를 했나? 우리는 16주차의 종강을 맞이하는 거로 이렇게 일단 스케줄을 가져가 볼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학교 16주 시스템이죠. 아무튼 간에 우리는 기말을 안 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 GUI 프로젝트 제출 마감을 15주차로 둘 거냐 16주차로 둘 거냐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16주차까지 기한을 잡고 넉넉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16주차 화요일 날 올 겁니다. 여러분은 안 와도 된다 하더라도요. 보강으로 잡는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 버전 마지막으로 준비할 때 그거 봐드리는 시간을 추가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약 한 달하고 반 정도가 지금 남은 거죠. 오늘이 10주차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구경만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꿈과 희망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압축을 까시면 이런 느낌으로 GUI core.py랑 10주차 예시라는 이름의 .py 파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중에 GUI core.py가 이제 그 방금 말했던 그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커다란 왈문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한 GUI 프로그램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런저런 것들 잔뜩 집어넣어 놓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건 저만 열어볼게요. 그래서 버전 0.9.3 이렇게 돼 있고, 아마 버전이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이번 학기 중으로. 지금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버그가 2개 정도 있는데 아직 해결책을 뚜렷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막 프로그램 만들다가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터지면 제 탓을 하시면 돼요. 개발자 욕을 하면 됩니다. 늘 하는 일이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얘가 지금 1302줄 정도, 약 1300줄 정도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마치 그 과제 넘버원 할 때 뉴 넘버 베이스볼 내용 전혀 안 봐도 상관없었던 거, 그 다음에 과제 넘버 2 할 때 테스터.py 전혀 안 봐도 됐었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 헬로 월드 출력할 때 프린트 함수 정의 구경하지 않았잖아요. 걔는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얘는 일단은 크게 구경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10주차 예시.py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py 파일, 이 모듈은, 자, 모듈도 결국은 문장의 나열이에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주석을 뺀다면요. 문장의 나열이고, 그래서 지금 요 .py 파일의 가장 첫 번째 문장, 맨 위에 있는 문장은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녹색으로 빛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학 한 글자라든가 헬로 월드라든가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개발 도구는 그런 계산하면 str 형식 값,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글자들이 담겨있는 str 형식 값, 튀어나올 만한 리터럴을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그 9주차 자료에서 살짝 등장했는데 지금 보시면 형형색색으로 색상을 입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보여주는 거 있고, 파랑색으로 보여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프린트 같은 식으로 보라색으로 보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 게임 같은 거 하면 이제 일반 아이템, 일반 색상이죠. 고급 아이템 하면 이제 녹색이죠. 매직 아이템 같은 거. 그 다음에 레어 아이템 하면 이제 파랑색이고, 이제 예를 들면 뭐 특급 영웅 등급 아이템 하면 보라색이 나오고,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이제 주황색으로 하면 이제 레전더리가 되는 거죠. 전설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도 그런 느낌으로 덜 중요한 거는 녹색으로,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름, 이런 애들은 그냥 검은색, 그 다음에 함수 정의의 첫 줄에 있는 새로 도입하는 함수 이름 같은 건 파란색,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 적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쓸 수 있었던 프린트라든가 인풋이라든가 썸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은 지금 보라색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엄청 중요한 def 함수 정의 첫 줄 적을 때, 그러니까 함수 정의라는 문장 적을 때 반드시 먼저 적어야 되는 이런 키워드들을 황금색으로, 전설에 해당하는 황금색 키워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본다면, 자, 이 .py 파일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은 str 리터럴을 지금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엔터키를 쳐서 문장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str 리터럴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하나만 적는단 말이에요. 이건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터랙티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안녕 하면 엔터 치면 안녕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컴퓨터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str 형식, 그러니까 글자들 리터럴을 적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은 안 하고 그 다음 줄에 0이 나오도록 나중에 구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까지만 적고 여기서 엔터키를 치면 즉시 꺼지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파이썬 동네나 C 동네나 자바 동네 등등에서 str 형식,
리터럴 적을 때는 그 따옴표 안에 엔터키를 직접 때려 넣는 거는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엔터키뿐만 아니라 탭키 같은 것도 못 치도록 해놨어요. 띄어쓰기는 가능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제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을 해서 나는 지금 안 바로 다음 줄에 0이 있는 느낌으로 str 형식 값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쓰고 싶은데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은 우리가 따옴표를 하나를 적고 스타트해서 하나를 적고 끝을 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지 않고 따옴표를 3개를 적고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점점점 하고 스타트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따옴표 3개인데 따옴표 3개인데 녹색으로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게 지금 str 리터럴 적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까지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0을 적기 전에 엔터키를 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점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0까지 적고 따옴표 3개를 적어서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str 리터럴 하나를 적은 셈이에요. 그 뒤에 있는 글자들은 이제 일반적인 다른 색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최종적으로 적은 셈 쳐줘요. 아무튼 저 지금 파란색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str 리터럴을 적되 중간중간에 엔터키를 쳐가면서 여러 줄에 걸쳐서 적고 싶다라면 따옴표 3개를 적고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계산하면 요런 글자들이 담겨있는 str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은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이 값을 실제로 사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치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을 적는 것처럼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서 쓸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머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등등 보여주기 위한 설명문의 형태로 지금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이거 여러 줄에 걸쳐서 적는 걸 주석으로 요 넘버 사인에서 한다고 하면 아이고 여러 줄에 걸쳐서 해야 되잖아요. 파이썬 동네에서 주석은 기본적으로 한 줄짜리니까요. 그게 너무나도 귀찮아서 지금 따옴표 3개로 해놨다 보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간주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py 파일이요. GUI 모듈을 써서 내 첫 번째 GUI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내용들을 미리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살짝 내용물을 구경해 봅시다. 자, 그래서 import GUI core as GUI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GUI underscore core라고 적혀 있는 건 지금 같은 폴더에 담겨 있는 그 .py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듈을 임포트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import time, import random 하듯이 여러분이 따로 마련해 둔 .py 파일도 어엿한 하나의 모듈로서 여러분이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AS를 붙여가지고 GUI, AS는 말 그대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 있잖아요. 그 A.K.A.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여러분 노래 제목이라든가 해서 본 적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명이란 뜻이죠. 한국말로 표현하면. also known as인가 그런 식으로 줄여갖고 표현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느낌이에요. 자, GUI core.py 파일, GUI core 모듈을 임포트 할 건데 그거를 내 이름 사전에 등재할 때는 GUI라는 3글자짜리 이름으로 등재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GUI하고 점을 찍어서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time.sleep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GUI 점을 하시면 그 GUI 모듈 안에 있는 다양한 이름들을 꺼내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쯤 왔으니까 이제 슬슬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잖아요. 일단 다짜고짜 F5를 한번 눌러봅시다. F5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제목에 개발 중 느낌표라고 떠 있는 조촐한 크기에 아마 800 곱하기 600 사이즈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세로로 720 픽셀로 지금 프로젝터를 보여드리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지금 이 창이 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니터에서는 작게 보여도 괜찮아요. 1920, 1080에서는 지금 약 화면의 4분의 1 정도만 차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건 나중에 고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런 느낌의 GUI 창 하나가 하얀색 창 하나가 뜨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저만 볼게요. 지금 그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자,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리스타트 저 프로그램 저걸로 다시 시작할게요 해서 제가 방금 고른 그 .py 파일 이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랫줄에 지금 커서가 그냥 깜빡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밑에는 지금 꺽쇠 3개가 지금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재부팅을 하면 전 죽었어요. 이런 다음에 예를 들면 3 더하기 5 하고 엔터 치면 제가 적은 문장을 실행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 보여줘야 된다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꺽쇠 3개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수업 처음 할 때 현장학습에서 구경해 본 거잖아요. 요 꺽쇠 3개를 보여준다는 게 네가 방금 전에 나한테 시킨 일 다 했으니까 다음번엔 뭐 할까요? 무슨 문장 입력하실 건데요? 와 같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셈입니다. 할 일이 끝나서 전 놀고 있네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F5 눌렀을 때는 지금 GUI 창 떴어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돌아왔을 때는 여기는 지금 꺽쇠 3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내 프로그램, 내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실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이 GUI 창을 X 버튼 눌러서 꺼져 해서 끄면 그때 이제 내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서 꺽쇠 3개가 다시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GUI 프로그램 돌아가는 안쪽에는 지금 뭔가 반복 흐름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X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내 GUI 프로그램, 내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실행 중인 거예요. 마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처럼. 그래서 일단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자, 요 지금 인터랙티브를 그러니까 F5 눌러서 한번 실행한 요 인터랙티브를 그대로 놔둔 채로 쟤를 지우지 마시고 만약에 지웠다 하면 F5 다시 눌러서 GUI 창 띄운 채로 우리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 막 타임 점 한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슬립이라는 이름 고를 수가 있었잖아요. 랜덤 한 다음에 점 찍으면 그러니까 임포트 랜덤 한 다음에 그러면 랜덤의 기능들 해가지고 랜드 인트라는 거 골라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내 이름 사전에 GUI라는 이름으로 등재해둔 그 GUI 모듈 GUI 이름 적고 여긴 같이 한번 해봅시다. GUI하고 점을 찍으면 약 2초 정도 기다리면 점을 찍고 약 2초 정도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GUI라는 모듈의 이름 사전이 있는 달리 말하면 GUI 기능들 이름 목록을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3개가 뜨면 정상입니다. 이게 만약 안 뜬다라면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임포트 어쩌고저쩌고 아래에서 GUI 점 했는데 목록이 안 뜬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자 일단 요 한 줄을 지운 다음에 F5를 눌러서 그 인터랙티브에서 한번 돌려갖고 GUI 창 잘 뜨나 확인하고 그 인터랙티브를 끄지 말고 그 아이디를 끄지 않은 채로 다시 돌아와서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목록에 잘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이름 타임, TK 인터라는 이름 있는 것 같고 윈도우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타임은 모듈 이름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3개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윈도우 창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윈도우의 이름 사전에 적혀있는 이름들 이런 식으로 막 이것저것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가져온다, 사이즈를 가져온다, 윈도우 자체의 위치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가린다 등등등등 다양한 거 있고 뭐 새로운 네모, 새로운 타원, 그 다음에 새로운 글자, 그 다음에 음원을 출력한다. 그러니까 재생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그림을 세팅한다. 그 다음에 제목을 세팅한다 등등 다양한 이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쓸만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 파이썬 이제 배우고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하고 이제 2 캐릭터 싸우는 것 정도까지 해보고 중간고사 한번 본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간단한 GUI 프로그램 여러분이 직접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쓸 수 있을 법한 이런저런 기능들이 저기에 지금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GUI 한 다음에 점 찍고 윈도우 한 다음에 괄호를 다 골라서 그 계산 결과값을 일단 W라는 이름에다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요 바로 아래에서 W 한 다음에 점을 찍으시면 역시나 2초 정도 기다리면 여기에 방금 봤었던 그런 다양한 이름들이 여전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internals 얘는 안 봐도 돼요라는 적나라한 이름이 지금 W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죽었다 깨나도 납득하기 어려울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저 얘는 안 봐도 돼요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굳이 막 점 찍어서 구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 복잡한 것들 막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어려운 내용들을 다 몰아놨으니까 그 반대로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get 컬러는 좀 그렇다. get 포지션 정도로 갑시다. get 포지션 같은 거 하고 얘는 일단은 함수 이름입니다. get이 동사잖아요. 그래서 괄호 열면 이런 느낌으로 한국말로 이 친구 인수 하나 받는 애고요. 그래서 넘버 자리에 뭐 담을 거냐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넘버 자리에 담는 값이 뭐고요. 그래서 그 일련 번호가 넘버인 요소의 화면상의 위치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축소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툴팁이 그럭저럭 한 화면에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get 뭐가 있을까? new rectangle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요. 인수 자리에 담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화면을 뚫고 오른쪽으로 가버린 걸 볼 수 있어요. 툴팁이 안 보입니다. 자, 일단 한국말 설명은 제가 미리 적어둔 거예요. 제가 미리 적어둔 걸 우리 아이들이 읽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대신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 W 하면 쓸 수 있는 다양한 이름들은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법한 정도의 난이도로 지금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설명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지금 개발 중 창을 일단 내려주시고 그러면 인터랙티브 꺽쇠 3개가 다시 돌아오겠죠. 자, 돌아온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py 파일에서 w 하고 등등 하는 게 가능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장점이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W.을 하면 아까랑 동등한 느낌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W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의 이름 사전의 이름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딜리트 오브젝트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 장점 중에 하나가 파이썬 동네는 일단은 우리처럼 비전공자 친구들 포함해서 프로그래밍 아직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쓸 수 있게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채점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족보를 GPT한테 먹인 다음에 걔에 대한 답변을 달달 외워갖고 온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특정 수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잘 풀겠죠. 내년 GPT는 잘 풀겠죠. 올해는 일단 조금 기계를 믿고 인간이 기계를 믿고 시험을 봤다가 점수를 잘 못 받은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필요하다면 막 검색 같은 거 하잖아요. 파이썬 동네에서 예를 들면 지금 내가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할 때 그거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봤자 이거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GPT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알까? 집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GPT가 제 라이브러리를 학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elp라는 이름이 있어요. 도움이란 뜻이잖아요. help 한 다음에 괄호 열고 w.new rectangle에 대한 도움말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 와 같은 느낌으로 적고 엔터키를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작업은 일단 F5 눌러서 개발 중 창 띄워보고 잘 뜨는 거 확인하고 그 창을 X를 누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바로 그 인터랙티브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메모리 위에 여전히 W가 남아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적어놓은 그 툴팁 전체 내용을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new rectangle은 함수 이름이고요. 인수는 x, y, width, height, 그 다음에 무슨 색으로 채울 거냐, 그 다음에 경계선 굵기는, 경계선 색상은, 그 다음에 이거 처음에 보여줄 거냐 등등이에요. 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제가 미리 적어둔 한국말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등등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 그거 있었잖아요. dir, w 하면 그래서 w. 해서 쓸 수 있는 이름 목록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캐릭터의 크기를 아이템을 먹을 때마다 키워야 된다. 그럼 사이즈랑 관련이 있는 함수 뭐 있지? getSize란 친구가 있네. 이 친구는 어떻게 쓰는 거냐? help 치면 제가 미리 준비해둔 한국어 도움말을 볼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건 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 함수 정의 안에는 미안해요.
우리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모듈 안에는 함수 정의가 두 개가 적혀 있어요.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살짝 소개했었던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두 개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내용물 문장으로 지금 각각 첫 번째 문장에 str 리터럴을 적고 엔터키를 쳐서 설명을 지금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얘 사실상 지금 3하고 엔터 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수식 하나 적고 엔터키 친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자 여기서 지금 이건 저만 할게요. 업데이트라는 이름은 실제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업데이트 괄호 열고 하면 지금 여러분 .py 파일에서 볼 수 있는 그 str 리터럴에 적혀 있는 글자들을 우리한테 툴팁이랍시고 이렇게 전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덩어리, 함수 정의 내용물이라든가 아니면 모듈의 내용물, .py 파일 맨 꼭대기 내지는 함수 정의 내용물 맨 꼭대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str 리터럴 하나를 적고 엔터키를 쳐둔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게 그 모듈에 대한 또는 그 이름에 대한 함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저 사람한테 툴팁으로 보여주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먹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헬프 쳤을 때 나오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렇게 방금 전에 함수 정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미리 키핑해둔 그 글자들이 튀어나온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GUI core.py 직접 열고 거기 있는 내용들, 한국말들 직접 구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W 한 다음에 지금은 뭘 쓰면 될까? move object라는 게 있네. 얘 어떻게 쓰는 거지? 일단 한번 괄호를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툴팁으로 짤막하게 보여줄 겁니다. 근데 툴팁이 잘린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럼 이제 help를 치면 그 전체 풀 텍스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돼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모든 함수들 함수 정의 첫 줄 자리에다가 따옴표 3개 붙여가면서 열심히 엔터 쳐가면서 한국말 설명을 붙여놨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고 이 모든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한번 F5를 누른 다음에 그 인터랙티브 계속 붙잡고 점 찍어가면서 W 점 같은 거 찍어가면서 괄호 열고 닫고 해가면서 쓰시면 여러분이 편하게 제가 준비해둔 도움말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GUI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일단 이 정도까지 먼저 운을 띄워두고 자 방금 전 봤던 그 함수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어요. 이니셜라이즈는 그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첫 반복 준비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문장들을 채워두면 됩니다.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지? 이 게임 맨 처음 시작하면 예를 들면 레벨은 1로 두고요. 경험치는 0으로 두고요. 뭐 라이프는 3으로 두고 스타트 해야 돼요. 그럼 그 사실을 게임 속 세상에 반영을 하기 위한 할당문을 여기다 적어두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라이프는 3 한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그 라이프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요번 학기는 추석 연휴 등등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 이걸 아마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여러분 아마도 힘들어 할 테니까 우리 또 이제 출티율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일단은 뭐 따로 영상 찍어둔 걸 올리는 식으로 하고 지난 학기 영상 올려서 살짝 구경만 하는 식으로 하고 일단 그런 복잡한 걸 타기하기 위해서 W 점 찍으면 바로 데이터라는 이름을 준비를 해뒀어요. 그래서 내 게임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 그래서 내 게임에서 사용할 데이터 예를 들면 뭐 라이프라든가 그런 거를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써야 된다라면 기본적으로는 w.data.life는 3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할당문 적을 때 그러니까 이름 적을 때 구성을 해주시면 이니셜라이즈에서 3 담아놓은 걸 업데이트해서 꺼내서 쓴다거나 하는 게 편하게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 w.data라는 친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아마 설명이 누락돼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원래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네 글자가 지금 여기 적혀 있었을 거거든요. 그죠? 패스라고 지금 적혀 있고 엔터키를 쳐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얘는 패스문이라는 문장을 적어둔 거예요. 패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 축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넘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패스문은 뭐 하는 문장이냐? 예를 들면 패스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패스문은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왜 이런 거지 같은 걸 만들어놨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언제 쓰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할까요? df 인사 같은 식으로 함수 정의를 적기는 했어요. 함수 정의 첫 줄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 요 안에 적을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함수 정의를 내용물이 문장 0개짜리인 걸로 놔두고 내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다라면 그걸 허용을 안 해줍니다. 자꾸 문장 하나를 적어야 된대요. 그럼 예를 들면 문장 적어볼게요. 3하고 엔터 치면 문장 적은 거죠. 이러면 이제 문장 하나짜리 우리 함수 정의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3하고 엔터 치면 걔도 실질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문장이지만 아무튼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첫 줄 적고 콜론해서 엔터 쳐서 들여쓰기해서 내용물을 적는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물이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해야 돼요. 0개 이상이 아닙니다. 근데 몇몇 경우에는 내가 지금 문장을 적고 있긴 한데 내용물로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내용물로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할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 정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while문 같은 걸 일단 지금 적어둬야 된다라면 지금 특별히 인사에 대해서 할 일은 없어 라는 것을 의미하는 패스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는 패스문 하나짜리 함수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호출하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튼 얘는 내용물 문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유효한 함수 정의, 유효한 파이썬 문장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스문 적혀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직접 저 패스문을 지우고 다른 내용을 채워 넣어야겠구나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패스문 지금 지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내가 할당문는 왼쪽 자리에 적기 위한 적절한 이름을 여러분이 새로 도입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w.data의 이름 사전에 life라는 이름을 등재해 놓고 거기다 3을 담아둔 채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요거대로 해두고 우리 지금 뭐 오늘 당장 복잡한 게임 만들거나 하긴 좀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걸 먼저 해봅시다. GUI 프로그램이잖아요. 지금 하얀 창 떠 있잖아요. 그죠? 그 하얀 창에 뭔가 새로운 뭔가를 띄우기 시작하는 방법을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살짝 튀어나왔던 New Rectangle이라는 친구를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긴 직접 한번 쳐봅시다. 지금 Initialize랑 Update 함수 정의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Initialize 내용물은 F5 눌렀을 때 딱 한 번 실행될 겁니다. 엄청 커다란 while문 실행하기 직전에 그 시점에 화면 위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의 네모 하나를 띄워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니셜라이즈 안에다가 W를 적고 점을 찍고 좀 기다리면 2초를 기다리면 될 거예요. 그러면 new 대문자 R 하면 new rectangle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아래 화살표로 고른다든가 탭키를 치면 이제 저 이름을 자동 완성 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괄호를 하면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네모의 XY 좌표랑 그 네모의 너비 높이를 구할 수 있나 봐요. 2D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3D 게임 복잡해서 못 만들어요. 2D 세카이로 오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X 좌표, Y 좌표 뭘로 해볼까요? 뭐 일단은 400, 300 정도로 합시다. 지금 우리 GUI 창은 기본적으로 가로로 800, 세로로 600짜리로 지금 세팅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너비랑 높이, 너비는 100으로 가고요. 높이는 100으로 가봅시다. 한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괄호를 닫아봅시다. 그러면 new rectangle 호출식 구성이 끝나요. 새로운 네모는 400, 300 위치에 100 곱하기 100 사이즈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와 같이 정한 셈이에요. 그 다음에 F5 눌러서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 새로운 GUI 창에 새로 뜨는 GUI 창에 까만색 100 곱하기 100 픽셀짜리 까만색 네모가 뜬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뜨면 성공이에요. 여전히 제목은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우편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검은색 네모가 한가운데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가로로 800인데 X좌표를 400으로 잡았어요. 가로로 600인데 Y좌표를 300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살짝 오른쪽, 가운데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 가운데 기준으로 살짝 아래에 이렇게 위치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의 목표가 지금
우리의 목표가 화면 한가운데 100 곱하기 100 사이즈의 네모를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초중고 시간에 살짝 봤었던 그런 느낌의 일종의 1차 변환을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답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400 대신에 350을 적고 300 대신에 250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의 절반만큼을 중심점의 좌표에서 뺄셈을 하면 돼요. 그래놓고 F5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제는 확실히 딱 정확히 한가운데에 100 곱하기 100 네모가, 검은색 네모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베리에이션을 조금 가져가고 싶다 하면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그래요. 요거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에는 괄호 열었을 때 툴팁을 잘 보여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요 350 말고 다른 거 적고 싶어 같은 느낌으로 일단 괄호 열어둔 채로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컴마를 찍던가 해도 다시 그 툴팁을 보여주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때는 컨트롤 키랑 엔터 키 주변에 있는 원 기호를 치시면 돼요. 혹시나 영문 키보드다라면 엔터 키 주변에 백슬래시 키가 있을 겁니다. 엔터 키 위에 있거나 살짝 왼쪽 위에 있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누르시면 이제 굳이 괄호를 다시 닫았다가 열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 툴팁이 사라졌을 때 컴마하고 좀 뒤에다가 컨트롤 백슬래시 하시면 방금 전에 봤었던 그 툴팁을 다시 띄우는 게 가능해요. 이게 귀찮다 하면은 헬프 친 다음에 그 내용 알트 탭해서 구경하셔도 되고 등등이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X좌표, Y좌표, 너비, 높이를 우리가 지정한 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정하는 건 지금 무슨 색상으로 채울 거냐를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툴팁 보시면 는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색상으로 칠할 거냐를 지정하지 않으면 검은색으로 칠하도록 세팅되어 있나 봅니다. 그게 싫다. 나는 파란 게 좋다라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블루와 같은 여러분 중학교 영어 수준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 엔간한 건 다 먹을 거예요. 그래서 블루라고 적고 F5를 누르시면 이제는 검은 네모가 아니라 파란 네모가 대신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새파랑 네모가 뜹니다. 아주 그냥. 원색 그 자체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에 원하는 색깔 입혀둔 네모를 자 이렇게 띄우는 게 가능해요. 괜찮습니까? 네모 3개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복붙하면 되는 거죠. 복붙해갖고 각각 XY 좌표 서로 다르게 하면 네모 3개를 동시에 띄우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만 색상을 레드로 바꾸고 다른 애들은 블루로 바꾼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레드인 네모를 누르면 점수가 올라가고 블루인 네모를 누르면 점수가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이제 야바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 GUI 프로그램 네모뿐만 아니라 동그라미도 가능하고 고양이 그림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만큼 네모를 띄워놓고 얼마든지 써먹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지금 이니셜라이즈에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죠? 이니셜라이즈 적는다는 거는 요 100 곱하기 100 네모를 처음에 딱 하나만 만들어 둔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를 갖고 업데이트에서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업데이트에서는 저 네모를 건드리지 않아요. 따라서 그 네모는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위치에 그 크기로 그대로 항상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눈으로 봤을 때, 플레이어 눈으로 봤을 때 저 네모는 항상 화면 한가운데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목표를 새로 가져가 볼게요. 예를 들면 F4를 누르면 검은색 네모가 파란색은 좀 보기 불편하니까 검은색 네모가 처음에는 한가운데 있다가 얘가 초속 60 픽셀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매 프레임마다 저 네모의 X좌표를 1씩 증가시키도록 코드를 한번 구성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니셜라이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그러니까 매 반복마다 저 친구의 X좌표를 1씩 증가시키도록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거는 조금 지금 살짝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네모 5개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저 5개의 네모들 중에 하나의 네모만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라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5개 중에 누구를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건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사람한테 해도 똑같죠? 그래서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 사와 하면 무슨 음료를 사올까요?와 같이 다시 되묻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이제 서로 진득한 사이라면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딱 생각만 해도 아마도 오늘은 대자와를 먹을 것 같아라는 타당한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면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 동네에서는 당연히 그런 애정 같은 거, 우정 같은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는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지금 어떤 네모를 움직일 겁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친구한테 답변을 해줘야 돼요. 내가 맨 처음에 만든 네모를 움직여야 돼요. 가장 마지막에 만든 네모를 움직여야 돼요. 와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는 우리한테 위통값을 하나를 주도록 돼 있어요. 숫자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도록 이니셜라이즈를 한번 고쳐봅시다. 그래서 w.data 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도입하고 걷다가 new rectangle 호출식 계산 결과값 이번 new rectangle 호출에 대한 return 값을 담아둡시다. 그 return 값은 화면 한가운데에 100 곱하기 100 사이즈를 갖는 네모에 대한 숫자예요. 그걸 일단 담도록 할당문을 구성해두고 그렇게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을 채워두고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한 거냐? 그 새로운 네모에 대한 숫자 하나를 백업을 해둔 거예요. 걔는 3번 네모예요. 5번 네모예요. 그 숫자가 정확히 뭔지는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튼 간에 그 숫자를 지금 넘버에다가 담아놓은 채로 while문 실행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숫자를 써서 3번 네모 말고 4번 네모를 지금 움직여야 돼요와 같은 식으로 여러 애들 중에 정확히 하나를 골라서 걔에 대한 위치나 크기 등등을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을 짜봅시다. 패스문이 있다면 지우셔도 돼요. 물론 안 지워도 되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 우리의 목표 화면 한가운데 있던 네모를 매 프레임마다 오른쪽으로 1픽셀씩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W 점 하면 move object라는 친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친구는 몇 번 친구를 x 좌표를 얼마로 할까요? y 좌표를 얼마로 할까요?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아직 안 치셔도 돼요. w.data.number에 담아놓은 그 숫자를 써서 우리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는 그 네모를 예를 들면 351, 351 자료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와 같이 업데이트 내용을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 프레임마다 저 네모의 XY 좌표를 351, 351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F5 누르면 처음에 60분의 1초 동안은 350, 250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프레임이 지나면 그때는 이제 351, 351에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항상 똑같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니까 사용자 눈에는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여기다 지금 리터럴을 적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351이 나와야 되고 어쩔 때는 352가 나와야 되고 어쩔 때는 353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 현재 X좌표가 350일 때, 51일 때, 52일 때 정확히 현재 저 네모의 XY 좌표에 1만큼 더한 인트 값이 나오는 수식을 쳤다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여긴 지금 리터럴을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고정된 위치로 이 네모를 이동시킬 겁니다. 딴 데로 옮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눈엔 정지해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 좌표가 고정돼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목표는 매 프레임마다 이동을 시킬 거예요. move 오브젝트를 호출하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352였다면 351 나오고 351이었다면 352가 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현재 이 네모의 직전 프레임의 이 네모의 X좌표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금 이번 프레임의 X좌표를 정한다와 같이 덧셈식을 여기다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덧셈식의 우항은 리터럴 1 적으면 될 거고 좌항은 우리가 지금 다른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프레임에 이번 업데이트 지금 호출됐는데 60분의 1초가 지났는데 지금은 이 네모의 X좌표가 얼마냐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코드 짜봅시다. 그래서 자 우리는 2D를 쓰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대로 만들었다면 좋아요. 툴팁 설명도 지금 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저 네모의 XY 좌표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x, y를 줬고 는을 줬고 스타트를 해봅시다. x랑 y는요. 한 다음에 w 한 다음에 점 찍고 조금 기다리면 2초를 기다리면 get 대문자 p로 하는 get position이라는 걸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get p 정도까지만 하고 탭 치면 잠깐만 이게 딴 게 나왔네. get position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괄호 열면 나한테 숫자 하나를 요구해요. 여기서 이 친구가 요구하는 숫자 그겁니다. 어떤 네모의 위치를 가져가고 싶은 겁니까? 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 전에 new rectangle 할 때 백업해 놨던 그 숫자를 주면 됩니다. 3번 네모의 현재 위치를 알고 싶은데요. 와 같이 전달하는 셈이 돼요. 그 숫자가 정확히 뭔지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까 전에 백업해둔 그 숫자를 던져주면 GUI 모듈이 알아서 화면 한가운데 있을 그 네모의 위치를 우리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는 2D 좌표예요. 따라서 그거를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에 각각 좌표 값을 담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당문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현재 X라는 이름에는 이 네모의 X좌표, Y라는 이름에는 이 네모의 Y좌표가 담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 두 번째 줄을 한번 적어봅시다. w.move 오브젝트 해서 여기다가 자, 우리 현재 목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GUI 모듈 만드시는 분들이 잘 만들었다면 제가 만들었잖아. 아무튼 제가 제정신이었다면 X좌표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X 더하기 1, 그 다음에 Y는 그냥 그대로 더하기 0 같은 느낌으로. 더하기 0은 안 적어도 되죠. 그래서 현재 네모의 포지션을 들고 와서 X값만 1 더해서 다시 세팅한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까지 하면 이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세요. 우린 이걸 업데이트 내용물로 지금 적었습니다. 이니셜라이즈 내용물로 적은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이제 약 7초 정도 걸렸단 말이죠. 그죠? 7초면 76에 42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로 800픽셀이고 화면 한가운데가 400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친구가 사라지는데 7초 정도 걸렸다면 지금 초당 60픽셀 정도 나왔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예쁘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하셨다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그래요. 업데이트 내용물이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호출된다는 게 느껴졌다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매 프레임마다 이 네모의 위치가 화면상의 위치가 오른쪽 방향으로 1픽셀씩 이동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면 역시나 성공이에요. 실제로 X좌표를 1씩 증가시켜서 다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과연 지금 이 네모의 구체적인 X좌표, Y좌표는 얼마일까를 코드 치는 동안 확인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를 들면 여기서 바로 프린트 해가지고 X 이렇게 나한테 출력해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1초에 60줄이 이렇게 프린트가 될 거예요.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렉 걸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쓰기보다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지금 요 창 제목에 개발 중 느낌표라고 지금 띄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창의 제목을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 창의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w 하고 set 대문자 t 하면 set title이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우리 그 strx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좌표는 잠깐 큰 따옴표가 아니지. x좌표는 한 다음에 이렇게 해두면 이제 매 프레임마다 이 창의 제목을 갈아치울 겁니다. 그리고 그 창의 제목에다가 현재 x값을 표현하기 위한 str 형식값, 달리 말하면 글자들을 써서 창 제목을 갈아치우도록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F 누르면 그럭저럭 우리 게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현재 X에 담겨있는 값들 간단하게 화면에 띄워보는 느낌으로 지금 이제 X좌표는 1200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네모는 화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화면 오른쪽 저기 끄트머리에서 계속 뭐라 그래야 되죠? 발산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살짝 확인한 게 X좌표, 그러니까 X축 기준으로 플러스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자
이 네모가 F5를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1픽셀, 그 다음에 아래로 1픽셀 가도록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셋 타이틀은 지울게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싶은 건 여러분 이제 수학 시간 생각해 보면 X축, Y축 그래프 그려본 적 있잖아요. X축, Y축 할 때 X축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고 Y축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보통 그렸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왼쪽 아래 0 해갖고 원점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 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이제 그 좌표계를 생각해 본다면 아래 방향은 Y축 기준으로 음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Y는 1씩 뺀다. 와 같이 적고 X는 1 증가시키고 Y는 몇 프레임마다 1씩 뺀다라고 해갖고 적으면 이제 F5 누르면 웬걸 Y축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 2D 좌표계를 다룬다라면 보통 Y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맨 왼쪽 위가 0,0이 되는 거고 거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Y축, 그러니까 Y좌표 값이 증가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모를 매 프레임마다 아래로 내려보내고 싶다라면 그때는 Y축 양수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래서 X도 플러스 1, Y도 플러스 1 하면 이 친구는 정확히 45도, 마이너스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Y좌표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이제 화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Y좌표 값은 단조 증가하니까 다시는 0에서 600 범위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소개를 하면 지금 시점에 우리가 구경할 만한 건 대충 끝이 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베리에이션을 가정한다면 예를 들면 어쩔 때는 X좌표 값이 증가하고 어쩔 때는 감소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5대5 비율로 가져간다 치면 이제 예를 들면 진동을 구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띠오왕 같은 느낌으로. 그걸 Y축 방향으로 한다면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점프를 구성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봐봐요. 지금은 항상 프레임당 1픽셀만큼 그래서 초당 60픽셀의 속도로 이 네모는 이동을 해요. 각각의 축 방향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이 네모는 현재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싫다 라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세요. 이건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일단 Y축은 지웠어요. 다시 이건 저만 해볼게요. w.data.speed는 0.1 같은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1만큼 더하는 게 아니라 data.speed만큼 더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w.data.speed를 항상 플러스는 해서 0.01만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350에서 350.1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352.1이 될 거고 등등과 같이 스피드가 지금 매 프레임마다 상수값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같은 느낌으로 증가폭이 좀 작으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0.01이 아니라 0.04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슝 하고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속도의 증가량이 일정한 거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스피드를 스피드를 마이너스 1로 하고 그다음에 스피드가 매번 증가하는 게 0.098 정도로 증가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X좌표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Y좌표가 증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Y좌표에 스피드를 더하는 걸로 해볼게요. 스피드는 처음에 음수예요. 따라서 처음에는 위 방향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피드가 조금씩 증가할 거예요. 아래 방향 쪽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다면 얘는 이제 잠깐만 어디 보자. 0.1은 너무 크니까 5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마이너스 5 픽셀만큼 매 프레임마다 올라가다가 그게 언젠가는 줄고줄고해서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피드가 플러스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 프레임마다 내려가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면 띠용과 같이 이제 딱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언젠간 멘트를 뚫고 내해까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일정하게 매 프레임마다 부여를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속도를 매 프레임마다 일정하게 증가시키면 여러분이 등 가속도 운동을 구성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리 법칙 작용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그럭저럭 흉내 내도록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죠. 여러분 원한다면 네모 4-5개 만들 수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매 프레임마다 새로 한두 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뉴 렉탱글을 이니셜라이즈 할 때가 아니라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호출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1초에 60개의 새로운 네모가 생기겠죠. 렉이 걸리기 시작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네모들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숫자를 따로따로 잘 백업만 해둔다면 지금 300개 네모 중에 맨 처음에 만든 네모만 내가 지금 갖고 놀 거야. 걔의 위치를 알려줘. 또는 걔의 위치를 새로 이렇게 지정하겠어. 또는 뭐 지금 우리는 무브 오브젝트 같은 걸 했지만 리칼라 오브젝트라든가 등등, 리사이즈 오브젝트라든가 등등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크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등등도 전부 다 고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한 적절한 할당문들 내지는 함수 호출식 적어가면서 GUI 프로그램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먼저 소개하고, 지금 보니까 확실히 커다란 와일문 이제는 익숙해졌겠죠? 여러분은 이니셜라이즈 내용을, 업데이트 내용을 적어가면서 GUI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매 프레임마다 해야 되는 일이 항상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업데이트 내용물 안에는 지금 그냥 순차적으로 요 3문장을 실행하면 끝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은 2개의 문장. 근데 요 안에 if문을 적는다든가 while문 적는다든가 하면 매 프레임마다 수많은 작업들 중에 일부 작업들만 수행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장애물이랑 부딪혔을 때만 라이프를 깐다든가,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만 내 캐릭터 네모가 위로 올라가도록 만든다든가 와 같이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다양성을 넓히면 최종적으로 그럴싸한 게임 하나를, 간단한 GUI 프로그램을 우리 종강할 때쯤에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 간단히 소개만 하고 10분이란 말이죠. 집에 가는 게 낫겠죠?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살짝 또닥거려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다, 요 함수 어떻게 쓰는 건지 궁금하다라면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과제 넘버 2 아직 제출 못했다라면 오늘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하다 가셔도 되고 등등. 일단은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요 뒤는 이제 우리의 개인의 발달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